윤 대통령 측은 마지막까지 체포를 피하려 했지만 끝내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무리한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경찰이 방어선을 모두 뚫어내는 순간 윤 대통령이 체포 집행을 당했다고 전하더니 곧바로 윤 대통령이 결단해서 자진 출석하는 거라고 말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이건 역시 구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란 지적입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체포조가 마지막 관문인 관저 건물 앞 철문을 통과한 직후 윤 대통령 대변인을 자처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황망하게도 윤 대통령이 체포 집행을 당했다며 관저 내부 상황을 처음 전했습니다. 석 변호사의 글은 곧바로 여러 언론이 속보로 보도할 정도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런데 10분쯤 지나 입장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석 변호사는 체포당한 건 아니고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협상 중이라고 정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물리적 충돌 우려 때문에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결단을 내렸다고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체포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자진 출석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미 출석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해서 공수처 측과 충돌 없이 진행이 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앞서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이같이 주장하는 건 앞으로 있을 영장 실질 심사에서 구속을 피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동안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해온 윤 대통령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체포영장 탓을 하며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환 조사부터 체포까지 모든 단계마다 수사기관의 요구를 무시한 대통령이 체포되자 돌연 자진 출석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법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법비의 행태를 보여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체포를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준우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이 경찰이 코앞까지 오니까 윤 대통령이 갑자기 자진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좀 시간이 걸렸어요. 네, 오늘 오전에 대치 상황을 좀 보면요.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처음에는 체포영장을 집행당했다라는 걸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러다 조금 뒤에 자진 출석이라는 단어로 갑자기 바꾸더니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네. 공수처와 경찰이 먼저 관저에서 철수를 하면 경호 이동 준비가 된 대로 공수처로 출발 예정이라면서 한두 시간 더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체포가 아닌 자진 출석을 위해 시간을 더 달라. 이런 요구였는데요. 체포조가 3차 저지선을 뚫고 이 관저 건물 앞에 철문을 통과한 시각이 8시 22분이었죠. 네. 이제 협의를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까지 거의 2시간 가까이 더 지체가 됐습니다. 네. 사실은 그전에는 뭐 자진 출석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코앞에 오니까 이런 자진 출석 얘기를 갑자기 꺼내든 건데 이건 구속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다. 앞서 뭐 리포트에서 지적을 했었지만 다른 의도도 있어 보이죠? 사실 이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누린 특혜는 더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호송차 대신에 경호 차량을 타고 공수처로 이동을 하는 그런 특혜를 누렸죠. 일반 피의자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혜택인데 여기에 체포당하는 걸 거부를 하고 자진 출석하겠다고까지 한 건데요. 네. 이 차성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 자진 출석에 담긴 노림수를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한 순간 체포영장의 집행은 종료됩니다. 네. 집행이 종료되면 체포영장의 효력은 사라진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만일 체포가 아니라 자진 출석의 형태를 띨 경우에 윤 대통령이 조사 중간에 돌아간다고 해도 잡아둘 방법이 없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을 해야만 이 48시간 동안 윤 대통령을 잡아둘 수가 있죠. 계속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추후 구속 영장 청구가 가능해지는 건데요. 윤 대통령 측이 자진 출석을 요구한 것도 바로 이를 겨냥했다라는 지적입니다. 네. 마지막에도 이런 것들을 좀 고려했다는 건데 또 한 가지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불러달라 이런 요구도 했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30여 명 정도 관저 바깥에 모여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후 윤 대통령의 요구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관저로 들어가서 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피의자가 체포영장 집행을 지연시키면서 법률 대리인도 아니고 제3자를 불러들이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현장에 있던 저희 취재진이 왜 국민의힘 의원들만
이 관저 정문 안으로 들여보내주냐 이렇게 물었는데 현장을 통제 중인 경찰한테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경호처에서 출입을 허용한 인원들이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아무래도 사전에 경호처에 요청을 한 거겠죠.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부른 거는 이들을 통해서 지지층에게 자신의 뜻이 전달되길 바라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이 긴장감 속에서 관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종합을 해보자면 윤 대통령은 향후 유리한 위치에서 법리 대응을 하기 위해 자진 출석을 시도를 했고 이 극렬 지지층을 향한 여론전에 전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윤 대통령이 마지막에 했다는 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해서 또 전해지기도 했죠. 네. 알겠습니다. 박준우 기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관저로 들어가 공수처를 상대로 협상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건데 마지막까지 체포 저지에 주력하면서 윤 대통령의 개인 비서처럼 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이 국민들이 다칠 걸 염려해 스스로 체포에 응하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이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포기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공수처의 무리한 체포 시도에도 대통령이 큰 결단을 내렸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관저 앞 3차 저지선에서 공수처 검사 등과 2시간 가까이 대치한 건 정 실장과 윤갑근 변호사였습니다. 하루 전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을 남미 마약갱단 다루듯이 몰아붙인다며 제3의 장소 또는 방문 조사까지 요구했는데 공수처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을 불법 수사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해놓고 체포가 불가피한 수순이 되자 자진 출석으로 태도를 바꿨다는 지적입니다. 마지막까지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개인 비서를 자처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 실장은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운영위 현안 질의에 불출석해 고발됐지만 오늘 내란 국정조사 현안 보고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국정조사 특위는 국정조사 청문회까지 불출석할 경우 동행 명령장까지 발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 이후 43일 만에 체포된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속이 시원하지만 안타깝다는 소회를 남겼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죠. 저도 어젯밤 누구처럼 잠을 설쳤어요. 그러나 위대한 우리 국민의 승리 아니에요. 역시 대한민국은 위대하다. 이어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향해 매를 벌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게 일생을 검찰로 살았고 검찰총장에서 대통령 된 사람이 할 짓이에요? 자기가 진술 거부하면은 더 확실한 조사를 위해서 구속하는 거 아니에요? 구속영장을 발부하게끔 자기가 지금 매를 벌어서 맞는 거예요. 애들 말로. 또 윤 대통령이 계엄은 범죄가 아니라며 체포 직전 발표한 담화문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양심도 없다며 그런 인간을 2년 8개월이나 대통령으로 모시고 살았던 우리 국민이 불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여당이 곧 윤석열의 힘과 국민의힘 당으로 분당될 거라며 대통령의 맹목적 충성한 세력에 국민적 심판이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